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는 가장 많이 보이는 이제 그 구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콘크리트 철근을 넣어서 서로 간에 좀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한 구조인데요. 콘크리트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가 골재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하면 자갈을 넣어서 만드는 그 하나의 그 물질인데요. 그거는 이제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해요. 대신 이제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한 물질이거든요. 콘크리트라는 게. 근데 그거를 좀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철근을 중간에다 넣어요. 그럼 철근은 누르는 힘에는 약한데 잡아당기는 힘은 굉장히 강해요. 반대죠, 콘크리트랑. 그래서 두 개를 섞으면은 서로 간의 그 약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 거죠. 근대 이후의 건축에서는 굉장히 주로 많이 쓰는 건축 재료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서로 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 두 개를 붙이면 잘 붙어 철근에 있어요. 네. 시멘트가 잘 붙어 붙어요. 있어요. 붙는다는 네. 거죠. 그리고 사실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근 이런 데 보면 울- 대나무처럼 울퉁불퉁한 그 마디가 마디가 마디를 있어요. 그러니까 철근이 지금 약간 봉인데 나선 같이 돼 있는 그걸 울퉁불퉁하게 말하는 거죠? 만들어놨어요. 그게 콘크리트 시멘트 잘 붙으라고. 그리고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으면 철근이 부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은 열에 약한데 콘크리트가 열로부터 철근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열에도 굉장히 강한 구조로 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서로 보완해주는 장점들이 있어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또 중요한 게 건물이라는 게 열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됐을 때 그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면은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하고 철이 열 팽창하는 그 정도가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무리가 없는 거죠. 써도, 사용했어도.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저만 계속 얘기하네요.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러네요. 잠깐 질문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점점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점점 느껴져요. 긴장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게- 얘기하면 혼자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보통 5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지? 보통 배우거든요. 또 시작이다. 아니지, 우리 고등학교 때 만난 게 8년인데. 아니, 이게 지금 아까 장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눈으로 안 보이는 걸 설명을 하려니까. 그게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왜 뉴스에 누가 뭐 철근을 빼먹었느니 막 그렇죠. 그럴 때 맞아요. 시멘트 기둥 두꺼운 게 있는데 그 안에 까보면 이렇게 철근들이 막 이렇게 쭉 서 있고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뭉치러 서 있고, 그리고 이제 평면 같은 데는 약간 이렇게 그물처럼 격자무늬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그렇죠. 붓는 되게 그걸 말하는 거죠. 똑똑한데? 다 알고.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그게 왜? 영화에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파괴되는 장면에서 보통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서진 데 보면 이렇게 철근 사이에, 그렇지. 아니, 시멘트 사이에 철근들이 막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그런 구조 말하는 거죠. 그런 건물들이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인 거죠. 대부분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짓죠.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대부분. 철근 빼먹고 막 이런 게 네. 그게 구조 사무실에 저희가 저번에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구조 검토를. 그때 이제 철근 두께나 철근 간격, 그다음 개수 이런 것들이 다 구조에서 검토가 돼서 와요. 근데 그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콘크리트 보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믿을 만한 시공사가 아닌 경우. 그런 거 엑스레이를 이렇게 밖에서 딱 찍어서 뭐 그래서 보는 거 없나?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감리라는 걸 할 때 네. 철근 배근을 하면 가서 자로 재요. 도면 간격으로 제대로 얘가 됐는지 개수가 맞는지, 그래서 자로 재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보통 감리가 안 가도 시공사에서 그거를 증거 자료로 남겨놔야 남겨놔요. 돼요. 대부분 이렇게 자로 다 재가지고. 근데 사진 한두 장만 찍고 나머지는 빼먹기도 빼먹을 하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는 구조라서 나중에 사실 완성을 하고 나서 고친다거나 뭐 보강을 한다거나 이게 조금 어려워요. 고치려면 뜯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다 잘라내고. 네. 콘크리트만 잘리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철근까지 같이 잘라야 되니까 실은 보통 일이 굉장히 아니죠. 힘들죠. 그리고 막 할 수는 잘라낼 때, 있지만 잘라낼 때 진동도 굉장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돌을 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멘트 굳은 거는. 그러니까 막
진동도 막 생기고 철근도 잘라내고 깔끔하게 잘리지도 않고 그래서 콘크리트 잘라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아, 잘라요? 네. 잘라요. 네. 콘크리트가 이렇게 거푸집 돼서 이렇게 시멘트 부어서 이렇게 네. 만들잖아요. 그 거푸집 떼고 나면 건축주가 와서 나 이 창문이 더 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덧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덧붙이는 좀 불가능한 것 거는 같은데. 덧붙이는 것도 덧붙이는 건 보통은 가능해요. 그 시멘트 벽돌 같은 걸로 네.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장을 하죠. 아. 왜냐면 덧붙이는 게 가능한 게 공사 현장 같은데 좀 높은 빌딩들 가다 보면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다가 한참 서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맞아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한참 서 있다가 부도난데. 예, 그걸 누가 다시 인수해가지고 한 1, 2년 있다가 다시 그 위에다 콘크리트 치거든요. 그래서 그 덧붙이는 건 그런 식으로 덧붙이는 건 가능해요. 좀 약할 것 같아. 어차피 건물은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뭐 계속 올라가는 중이면은 이제 그 자리에 다 철근이 이미 다 뽑아져 있는 네, 상태죠. 계속 거기다가- 철근이 이어지면서 올라갈 거 네,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근데 거예요. 이제 네. 분리됐다가 이제 음. 다시 짓는 게 그러니까 조금 콘크리트가 이제 그 이어치기 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죠. 약해지고. 예, 그럴 수는 있죠. 원래 뭐 나눠서 치니까요. 원래 한 번은 다 못 치거든요. 한 번에 다치면 이 시멘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거푸집 같은데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변형이 된다거나 제대로 콘크리트가 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어서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할 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세 가지 공정이 있어요. 철근 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거거든요. 네. 거푸집을 먼저 하죠. 거푸집 안에 대고 철근백을 하고 아까 철근을 그렇게 먼저 얘기하셨나요? 네, 제가 잘못 철근 공사를 먼저 한다고 했죠. 잘못 얘기한 거야? 먼저- 철근 이거 철근에 공정들이 있거든요. 사전에 네. 해야 네. 되는 네. 것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 사실 제일 많은데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목 구조를 할까 뭐 철골 구조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근데 보통은 그냥 좀 어떤 수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느낌상 더 단단하다 뭐 이런 느낌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그런 느낌은 있죠, 일반적으로. 건축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근데- 목구조나 경량 그러니까 철골이나 이런 거 대신에 튼튼하다. 튼튼하다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거죠. 비교적 튼튼한 게 맞긴 맞아요. 저는 생각에 일반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양옥집이라고 불리우는 그냥 지금 세워져 있는 집들에는 벽돌집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네. 하거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집을 주로 본다기보다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빌딩들 지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거푸집이랑 철근이랑 시멘트를 갖고 막 짓는 것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 이렇게 굵은 그 HBM 그쵸, 같은 철골 구조로 그런 철골로 하죠. 걸로 많이 하기 네. 때문에 그냥 언뜻 느낌에 그런 시멘트에 철근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게 옛날에 짓는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짓는 빌딩들이 그 철골 구조를 많이 하는 게 그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은 비용이 철근 콘크리트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규모를 넘어가면은 철골이 싼 거예요. 왠지 나는 생각에 이거 좀 약간 옛날 방식이고 철골이 요새 많이 보이니까 요새 이게 이렇게 짓나 보다 되게 빨리빨리 짓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큰 건물은 건물이 크니까 가벼운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작은 건물들은 오히려 약간 무게감 있는 느낌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작은 건물이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라는 그 특성 자체가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예, 큰 건물을 짓기는 아파트 같은 거 우리가 봐도 얼핏 보면 가벼워 보이진 않잖아요. 뭔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특성이 있죠. 예,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음도 비교적 다른 재료에 대해서 일체형이니까. 잘 되는 편이고요. 구조 자체가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콘크리트는. 또 차이점은 습식, 건식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공사. 철근 콘크리트에서요? 네, 아니요, 재료에 따라서. 전체 이제 골조 공사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습식 공사라서 계절이나 그 뭐 날씨의 영향 이런 것도 많이 받아요. 습식이 이제 물이 들어가 물이 있는 시멘트에? 네, 시멘트에 물이 있으니까. 들어간다고?
시멘트에 물을 개서하니까. 레미콘차에서 이렇게 아, 만들어가지고 아. 오잖아요. 버무려가지고 약간 반 고체 상태로 온 거를 이제 붓는단 말이죠. 다 말라야지 얘가 온전한 구조체로서 기능을 하는 건데 그 마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마를 때까지가 기간이 좀 늘어나겠네 그러면. 그렇기도 늘어나죠. 하고 이제 강도의 문제도 생겨요. 기간이. 그래서 이제 그 보강할 수 있는 거를 또 썩죠. 빨리 굳히게 하는 아 경화제 그런 같은. 게 다 있어요. 여름에 하는 거, 겨울에 하는 거 이렇게 다. 다 있어. 강도에도 차이가 있고 가급적이면 혹한기는 피해서 그 콘크리트 5도 이상 붙이는 돼야지 그 거. 콘크리트가 굳는 거를 양생한다고 그러는데 음. 양생이 되려면은 최소 5도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은 공사장 가보면 이렇게 막 어디서 가운데 불 떼놓고 있는 데가 막 있어요. 그치. 그게 이제 맞아요. 온도를 높여주려고 불을 떼는 거죠. 근데 이게 철근하고 콘크리트 그러면 철근 하면은 철값에 따라서 되게 공사비가 많이 좌우되지 않아요? 철근 값이 오르면 공사. 네. 시멘트는 많이 왔다 갔다 하나요? 시멘트는 그렇게 왔다 시멘트는 갔다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요. 철근 값이 철근이? 네. 아무래도 수입하는 재료니까. 그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짝퉁 수입해다 쓰고 막 그러던데. 철근을 철근은 거의 뭐 철근의 이렇게 짝퉁이 철근에 뭐지 무슨 다른 거 섞는 KS 거야? 마크 같은 게 아, 있어야 그런 되는데 마크를. 그거를 그냥 싸제로 그냥 그런 찍었는지 그렇게. 시멘트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우리가 시멘트가 많이 났었는데 맞아. 워낙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이제 아 진짜? 많이 이제 자원이 고갈돼서 어. 폐기물을 시멘트로 만들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뭐 공사 폐기물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아, 네, 시멘트에다가 네, 넣어서 네, 같이 네. 만들고 하거든요. 별 이상은 없어요? 크게 이상 이상은 있겠죠. 이상 있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폐기물들이다. 응. 그런 것들을 그 안에다 넣는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죠. 네, 그런 거는 시멘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 왜 미국 같은데 보면 고속도로를 그 폐타이어 갖다가 아스팔트 대신에 깔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또 좋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수송부에서 이제 수송부 차 세워놓은 연명장에 있는데 트럭이 덤프가 오더니 자갈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갈이 아니라 건축 폐기물. 그거 이제 시멘트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무슨 폐기물인데 약간 자갈처럼 돼 있는 애들을 잘게 썰은 애를 쫙 뿌린 거야. 그리고 차가 있는 데는 물이 빠져야 되니까 이제 자갈처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쇠 조각이라든지 뭐 별 쓰레기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매일 아침 1시간씩 주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왜 거기다 왜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갈 대신에 자갈이 비싸니까 아 자갈 이제, 대신에 건축 폐기물 그거를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 다 그렇게 해서 또 파는지 어쩌는지 그걸 갈아가지고 시멘트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 막 다 오물도 들어갈 거 그쵸. 아니야. 별로 좋지는 그치. 않죠. 그 상품의 질이. 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철근의 어떤 퀄리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시멘트의 퀄리티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재료가 매우 중요한데 예, 거기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 TV에서 옛날에 북한에 무슨 공사하는 거 봤는데 콘크리트 이렇게 개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얼핏 봐도 되게 묽은 거야. 사람이 개고 있단 말이야. 그걸 봤는데 이게 근데 요즘은 다를 수 있어요. 나 한참 전에 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막 개고 있는데 얼핏 봐도 이게 너무 묽더라고요. 또 그러면 이게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규정에 딱 맞게 그 시기에 맞게 맞는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서 시멘트 종류도 많으니까. 맞는 종류별로 다 콘크리트를. 달라요. 지붕에 치는 거랑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그래요? 거랑 그 강도를 조정해서 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도 사실 철근 콘크리트의 일종이죠. 노출 콘크리트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네. 외장재를 붙일 필요 없이 그 콘크리트 면 자체가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그거 자체를 그냥 외장재로 쓰는. 그러니까 거기 찍혀 있는 무늬 있잖아요. 동그라미 쭉쭉 네. 있고 이렇게 줄 가 있고 그런 무늬들이 아까 얘기한 거푸집에 있는 무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푸집 종류를 뭘 대느냐에 따라서 그 콘크리트 바깥에 무늬가 나오는 거죠. 거푸집에도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종류가 있죠. 그 일반적으로 쓰는 거푸집이 있고 모양을 내려고 이렇게 아. 나무 널 같은 걸 막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푸집을 붙이기 전에
나무 너를 거기다가 다 붙여요. 집에? 네, 도장 찍는 것처럼 네. 똑같이. 음. 그 상태의 면을 갖다가 딱 해놓으면은 콘크리트를 부으면 그 모양 무늬대로 그대로 찍혀서 나올 거 아니에요.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그렇죠. 노출 콘크리트. 네. 다른 외장 재료를 안 붙이려고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무늬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외장을 할 경우에는 그냥 아무 거푸집이나 써도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보통 아무 쓰는 콘크리트, 게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 하는 거고, 노출 콘크리트는 그걸 노출시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거 노출 콘크리트를 하고 외장재를 붙이는 거는 참 그쵸. 안타까운 근데 노출 일이죠. 콘크리트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마감을 거푸집을 떼내고 거기다 이제 방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발수제를 바르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사실 처리를 하기도 해요. 그냥 그 떼낸 채로 이쁘게 마감이 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푸집이 되게 어떻게 보면 벽 면적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붙이는 여러 거예요. 개죠. 네. 그 틈새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에 그 틈에 그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네, 거예요. 네. 거푸집을 떼고 나면은. 그거는 나중에 외장을 붙일 때 아무- 처리를 해요? 그 외장을 그럼- 붙이게 되면은 가려지는 거죠, 전부 다. 처리 안 해도 외장이 음. 아주 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제 친구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느라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거는 참 예, 그렇죠.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나 이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사진은 오늘 설명을 맡은 이준호 소장님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실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거푸집이 뭐, 뭔지 이런 것들. 각각 뭐 철근 배근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고 거푸집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거기에 타설하는 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제가 사진을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지 이게 설명이 이해가 될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막 시멘트 종류나 뭐 철근 종류 이런 그렇죠. 거는 아무 사실 소용없지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철근 콘크리트조로 했을 때 뭐가 더 좋은지 다른 구조에 비해서,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우리 집에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감리는 가서 창문은 제대로 뚫었는지. 그쵸. 제가 작년 여름에 그 38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청도에서 거푸집을 딱 댔는데 창문 높이가 틀려서 잘라내고 메꾸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뚫어야 놔야 되는데 내 바닥을 만들어 놓거나. 도면에 벽이 없는데 벽이 생기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시공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설명을 그래서 주택 저희가 같은 지난주에 작은 공사는 참 네. 그런 것들이 참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그런 공사를 해본 건설회사들이 많으니까. 건축주한테는 어쨌든 이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안전한 재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대중적인 재료니까. 그렇죠. 요새도 많이 내구성이 좋고 오래가고. 쓰는 예, 여전히 많이 가장 쓰죠. 많이 아, 굉장히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쓰죠. 많이 어. 쓰는 재료.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 거죠. 다른 뭐 목구조나 이런 경량 철골 같은 거에 비해서 사실 유지관리비도 별로 안 들어요. 구조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자기가 마음을 바꿔서 벽을 뜯어내고 싶다 이런 거 아니면은 구조체에다 손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못 받기는 힘들겠다. 뭐 못을 받기가 지금 힘들잖아요. 벽이 시멘트면. 누구나 집에 드릴 하나쯤은 있지 않아요? 네. 네. 요즘 뭐 다 공구들 좋은 거 갖고 그러니까.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못 받기야 뭐 시멘트용 못을 사면 됩니다. 드릴도 다 시멘트용 나사 옷이 있기 때문에. 깨지더라고 시멘트는. 그러니까 그게 다 안 깨지게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요즘에 다 좋아요. 좋게 다 나와요. 저희 사무실 둘러보시면 다 그래서 뚫어서 뚫어서 이렇게 그 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피스 넣어서. 그거 넣어서 하는 거죠. 칼블록 박죠. 칼블럭으로 넣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가장 안정감 있는 재료라는 거. 그거는 확실해요. 그 레미코는 한 대에 얼마예요? 한 대에 얼마냐고? 보통 한 대에
6루베가 들어있어요. 에? 6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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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런 용어 그래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래가지고 세제곱미터. 제가 사실 네.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까도 생각했었어요. 그 현장 용어들. 그러니까 우리말 나들이처럼 현장 나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그 말들이 다 잘못된 표현이고 일본 표현이에요. 일본식 많아요. 표현들이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할 때도 저도 되게 맞아요. 많아요. 저희들도 많이 모르는 게 많죠. 콘크리트 치다라는 것도 다들 공구리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넣는다라는 뜻인데 그걸 공구리 친다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콘크리트 자른다 이런 네. 걸 하스리한다. 야스리지. 하스리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데 바꿔가기에는 그 현장에 시공하시는 젊은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워낙 그 용어를 계속 써오셔가지고 현장에 맞아요. 나가면은 그걸 따라가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네. 얘기 안 하면 이해를 못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루베 뭐 이런 것도 해베, 루베 이런 게 일본식 표현이죠. 네, 해베는 부피, 제곱미터, 해배는 면적의 단위고요. 제곱미터, 루베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세제곱미터, 아. 그래서 보통 한 차에 6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가 들어있는데 보통 한 50만 원 정도. 50만 50만 원 원. 왔다 갔다. 그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가 커요?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크죠. 시멘트 보통 강도를 가지고 시멘트 종류를 하는데 강도가 세지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벽 칠 때랑 지붕 칠 때랑 시멘트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가격 차이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안 그거는 났던 것 그렇게 같아요. 차이 많이 나요. 제가 오늘 특검 받은 그 집이 담장 기초를 하는데 담장 좀 길긴 한데 한 60m 정도 되거든요. 오. 담장 콘크리트로 쳤어요? 아니 기초를 담장을 담장 칠 기초. 기초를 뭐 한 30cm, 30cm 정도 깊이로 팠는데 폭 30에 깊이 30, 네. 60m 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차가 2대 반 정도 진짜?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그게 들어가요. 왜 이렇게 컸던 거야? 주차장 차 2대 들어가는 주차장 뭐 5m에 4,600 정도 되잖아요. 거기 위에 한 10cm, 15cm 정도 깔았는데도 거의 한 차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땅이 되게 들어가더라고요. 넓어서 그런가? 땅이 넓어서 그런가? 거기도 좀 치고 60m면 되게 많은 거죠. 네, 60m니까 이제 거기도 좀 치고 주변도 좀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모질라가지고 나중에 막 더 시키고 그랬어요. 최소 단위가 있어요. 이 세제곱미터가 최소 단위예요. 거기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주로 이제 시공사에서 시키고 하니까 전 제가 시켜봐서 그러니까 알아요. 이번에 직접 시켜보셔가지고 맞아.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었죠. 목 구조였잖아. 아니 그쵸? 이번 이번에는 주택은 철근 섞어- 콘크리트였고 철근 콘크리트였어요. 저번 주택이 제가 두 주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목조가 더 좋다면서요. 네, 본인은. 목조가 저는 단독주택 규모에는 제 생각에 목조주택이 좀 더 합리적인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비용이 목조 주택이 많이 최근에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그 수입 잘 안 될 때는 더 비쌌거든요. 네 맞아요. 음. 네. 목재가 수입이 잘 되면서 더 싸지면서. 네, 네. 나 지금 장수장님이 지금 이상해졌어. 왜? 아까 30cm, 30cm를 60m를 봤는데 6세제곱미터가 내가 뭐가 이상해? 들어갔다는데 저요? 제가 강수장님. 어. 6세제곱미터 그 계산하고 있었어? 보다 작게 들어가는데? 짧게 들어가요. 아니 저 옆에 주차장 바닥도 치고 그랬대요. 그렇구나. 주차장 바닥도 쳤고 거기 이제 그 뭐 건축 한계에서 후퇴되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좀 치고 경계석 자리도 좀 한 치고. 번 오면 여러 군데 칠 수 있는데 다 치니까. 그것도 계산하고 있어.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계산 될것 같은 거야. 30cm, 이게 근데 사실은 60m.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건축주가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꼭 현장에서는 뭔가 그치. 더 들어가요. 이거 레미콘 차 한 대가 안 들어가는데 두 대가 왔네?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 차가 6세제곱미터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저희한테 그렇게 다 받고 재볼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맞아. 있지. 그것도 그 안에 맞아. 얼마 들어있는지. 네, 좀 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시멘트 더 들어갔을 수도 시멘트 있고. 아니라 뭐 타일을 쓰든 뭐 벽돌을 쓰든 뭘 쓰든 사실
이전의 계산보다는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원래는 주문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긴 하죠. 그래서 각 재료마다 다 할증률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할증률이. 건축주가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네. 뭐 모르셔도 됩니다. 편집할까요? 얘기를 편집해 주세요.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는 모양 그런 게 있어요? 그 만들 수는 있지만 예. 지붕 삼각 그런 거를 깔끔하게 만들어내기가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과 손이 많이 가죠. 비용이. 네. 오히려 자유로운 모양을 만들기는 콘크리트가 좋죠. 근데 거푸집이 그럼 그 모양대로 그쵸. 있어야 그 되는 모양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전제 하에서는 이제 그쵸. 그런 자유롭게 전제 만들 수 있는 하에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진짜 찰흙처럼 찰흙보다 더 묽은 걸 붓는 거니까. 그래서 그릇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뭐든지 다 만. 그렇죠. 좀 특이한 모양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정밀하게 만드는 거푸집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특이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막 유상하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거푸집들이 다 그런 모양이 있는 거죠. 하나하나 조각들을 다 계산을 일반적인 해서. 거푸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틀만 만들 수 있으면은 가장 자유로운 구조죠, 사실은. 틀을 만드는 또 비용이 또 들겠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그죠? 자, 우리가 찰흙 갖고 뭐 만드는 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반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거푸집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점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단점이요. 단점은 일단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요.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어떤 물질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서 좀 기간이 길어지고 좀 비싸죠. 다른 그 구조에 비해서. 목 구조나 뭐 철골 구조, 경량 철골 구조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근데 사실 차이가 확 나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엄청 싸다 뭐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음. 그리고 뭐 나중에 수정하기가 조금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바꾸기가 어려워요. 거푸집을 딱 뜯어내면 그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딱딱하게 굳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정한다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쯤 꼭 항상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서 그쵸. 항상. 딱 뜯어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힘들다는 거. 그럴 땐 건축가를 믿고 그쵸. 건축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약속했던 그 공간이 탄생할 텐데. 나타날 수 있어요. 안 하는 우리나라 게 좋죠. 사람한테는 난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눈으로 확인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잘 못 믿고. 근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안에 재료나 이런 걸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지 않을까? 전 현장에서 건축주들이 음. 많이 물어봐요. 그쵸. 철근 제대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그게 글쎄요, 확인이 안 하도 돼요. 많이 나오니까 어, 빼먹는 게. 맞아. 그렇기도 하고 확인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이걸 봐도 이게 시멘트가 괜찮은 시멘트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고 이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나무나 철골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철근 콘크리트 방사능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방사능 참 그게 또 아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방사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 초반에 그 시멘트를 폐기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건설 폐기물이든 무슨 폐기물이든 철이나 고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갈아가지고 그걸 시멘트 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료에 좀 안 좋은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그게 시멘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거기서 나오는 뭐 아스팔트 폐기물, 고철 폐기물 뭐 그래. 이런 것들을 다 갈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해다가 그거 본 거 같아. 원료를 쓴다고 하는 얘기가 요즘에 막 있어가지고 그런 건 조금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지양해줬으면이 아니라 그거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무슨 뭐 외교부인가 뭐 어디서 뭐 정부를 적으로 돌릴 셈인가? 외교부를 기업을 적으로 두는 게 좋을 텐데. 아니 어쨌든 아무튼 그거를 그거를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런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면 그게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적재물을 확인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 있는 그 후쿠시마에 있는 그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 재료를 그러나 싸게 폐기물들을 사면 가져온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데 그냥 아스팔트에도 쓰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왜 사오는 걸까요? 다른 나라는 안 사가지 않을까? 안 사가지. 안 사가요. 그치? 아무도 안 사가요. 우리만 사는 거예요? 아, 우리만 사요. 왜 그 그러는 통계를 걸까요? 보면은 한국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 폐기물. 그 왜 동네 그러는 폐기물. 걸까요? 저도 그 비슷한 뉴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입 제한 품목들이 있는데 교묘히 걔가 뭔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하여튼 완제품은 뭐 이 안 아니라 돼. 이제 원자재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뭔가 다른 그 명목으로 하면은 이게 완전히 그게 그런 거 없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데 그 타이어인가 하여튼 그게 폐타이어 이런 게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로 온다고 근데 뉴스를 봤던 요즘에 것 같아요. 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같은 거 그 생선 살 때 네. 아줌마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요?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별로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있는데 이제는 집 보러 다니실 때도 새로 생긴 아파트 집 보러 다니실 때도 그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참 집인데 사람이 살 집에다가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은 하는 최소한 바람이 있네요. 먹고 입고 자는 거는 좀 안전했으면 상식적으로 좋겠죠. 좀 기본적인 선을 좀 지켜줬으면은. 돈을 벌려면 그런 거를 지키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구나. 아, 에이, 그렇게 돈 벌어서 뭐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되게 떵떵거리잖아. 어차피 죽을 때 그냥 죽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가능하게 된 게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법을 바꾼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줘서. 우리는 양심적인 에더스고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그럼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처음 선보이는 코너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코너를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